세 분이 보셨을 때 이 조국 교수님은 언제 화를 내시고 어떻게 화를 내시던지. 왜 화를 안 냅니까? 근데 이제 화내는 방식이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저걸 지금 화라고 내고 앉았나 하는, 이게 이제 정말 자기가 승질이 나는데 욕을 못해요. 욕을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 욕을 하면은 대학교 때 수도과에서 고모수로 맞았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욕을 못하고 에이씨 이게 최고예요. 욕. 화가 난 거야. 앉아가지고 에이씨 하고 머리 한번 올리고, 이거에 최고로 화난 건데, 특별히 이제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그 기사를 써가지고 정부를 흠집내려고 정말 언론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했습니까? 진짜 악랄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신문 하루에 1000장씩 찍어도 쓸 것이 많을 것이요. 거기다가 그죠? 영어도 다 다시 번역해 줘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이제 그런 꼴을 보고 나면은 그동안에 이제 정말로 학자로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살아오셨던 분이라 너무 그걸 이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저것을 욕이라고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진짜 승질이 나잖아요. 그럼 저를 쳐다봐. 그 대신 욕해달라는 얘기야. 좀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수석님 화난 거는 실은 저만 약간 눈치채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빨라지.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보통의 수석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수석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말이 좀 빨라지고 목소리가 살짝 미에서 파 정도 가면 이분이 좀 화가 났구나, 열이 받았구나, 이게 있고요.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흐르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오보를 써라. 반드시 새벽에 전화가 온다.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나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팩트나 사실이 왜곡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참지 않고 반드시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수석님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모 언론사 편집국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사과까지 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냉정하게 대했고, 그게 실은 지금의 조국 사태의 전 언론이 조국을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셨군요. 이제 지네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런 거죠. 얼마나 나쁩니까? 아유. 저도 두 분하고 비슷한 경험들인데요. 사실 밖에서 이제 민정수석실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무겁고 엄중하고 이제 이럴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석님으로 계시면서 저희 같이 일할 때는 거의 동료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존중되고, 또 그러면서 정말 할 말들은 다 하고. 근데 이제 화가 나셨을 때는 저도 이제 비교적 가까이서 뵙고 이제 이렇게 수석님의 일들을 보자 했기 때문에 지금 황현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들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저도 똑같이 저걸 화라고 내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다 노 프라블럼, 별 문제 없다. 근데 이제 사실을 완전히 거짓으로 하거나 맥락을 비틀어서 교묘하게 이제 사람을 소위 이제 연매기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참 난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사들에 대한 강한 이제 문제인식들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이씨 이렇게 표현하시는 정도 해서 그런 정도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넘기셔야죠. 죄송합니다. 죄송.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화내시는 게 되게 특이해요. 그 양반도 화를 안 내시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조국 수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가관이었어. 근데 이제 그 양반은 누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경청하시는 스타일인데,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억지스러운 논리를 펴거나 그러면은
입이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커져.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대꾸를 안 하고 돌리고 딴 얘기를 해요. 딴 사람한테.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서울말도 좀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 최광욱 의원님은 이제 화가 나실 때는 그냥 일단 지르고 저는 그냥 승질 날 때도 그러고 승질 안 날 때도 많이 좀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갈구고 막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뭐 사석에서는 굉장히 좀 훈훈한 분이라고 황현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건 아니고요. 추가환 의원하고 같은 편은 매우 훈훈하고 좋습니다. 가끔 뭐 놀리기는 하는데 제가 추가환 의원을 볼 때마다 아 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적이었으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서 저처럼 착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진짜입니다 이거는. 아니 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좀 그 인정을 안 해줘서 굉장히 억울하고 예전에 제가 그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이러저러한 시국 사건에 관여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이럴 때 보면은 꼭 저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고대 나왔죠? 그래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고대 나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히 더 친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더 친한 친구를 만나면은 별로 안 친한 친구를 만나면 그냥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친한 놈은 저런 개새끼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우 어깨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런 건데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김병관 의원처럼 이렇게 고급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좀 반성이 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고향 이미지 나빠지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아 이거 착실해가지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는데 어떡합니까? 말로라도 풀어야지. 아 그렇습니다. 술을 못 드시는군요. 예, 제가 술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당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상춘제에서 저랑 같이 식사하시다가 술 엄청 잘 먹기는데 못 먹는다고 그런다고 이게 그러다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이게 식사하다가 품어버리더라고. 아니 조국 교수님은 술 좀 아까 드신다고 들었는데 뭐 주량이 뭐 어떻게 되세요? 근데 있으면 최 의원은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십니다. 뭐 체질상. 그런데 대화장에 술자리 쭉 가다 보면 최 의원이 가장 술을 많이 먹은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조금 마시는데 사람들은 저를 술을 안 마시거나 못 마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술을 그냥 뭐 포금은 하지 않고요. 뭐 와인 한 병 정도 뭐 마십니다. 먹잖아요. 뭘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수석님이 술 드시고 취한 거를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진짜 세요. 예, 술이 세시고 술을 마셔도 항상 이 자세로 끝까지 가시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인간계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좀 엄숙하고 그 뭔가 이 학술적인 분위기를 실적으로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니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실 때 그 상황이 있는 건데 거기서도 허허허 하고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짜증이 안 납니까? 그걸 해보면 이제 막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래죠. 제가 그 이제 최강욱 의원님이 그 이제 민변에서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같이 일할 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실하세요. 근데 이제 성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성실하다고 청와대에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시니까 이제 청와대는 공직기강 규율이 좀 셉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힘센 기관이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명함 하나만 받아도 밖에다가 뭐 나 이런 사람 안다 뭐 이러고 다니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공직기강 교육을 좀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오시기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님 하시는 것도 제가 봤고 오셔가지고 이제
강당에 모여서 전체 직원들을 앉혀놓고 30분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콘서트장에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이게 공직기관 교육이 아니라 정말 무슨 뭐 그냥 지금 오늘처럼 막 그냥 뭐 교주처럼. 예. 이렇게 하시니까 누가 성실하다고 보겠습니까? 예. 제가 그 한마디 우리 최강욱 의원이 지금 이제 막 재밌게 말도 하고 막 약간 쇼맨십 얘기해서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최 의원이 약간 뭐 이렇게 뭐 평소 때 업무를 저렇게 하나 할 수 있고 또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예를 빼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최강욱 의원이 취미 중에 하나가 클래시컬 음악 듣는 겁니다. 근데 클래시컬 음악 쓰세요. 왜 놀라시죠? 왜 다 이것이 놀라시지? 문제라고. 그러니까 안 믿으실 거 그 미리 이제 지금까지 말한 느낌으로 뭔가 하고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술도 많이 마시는 건데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취미가 클래시컬 음악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어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합창, 운명 그러면 그걸 지휘한 사람 또는 연주한 사람 여러 개 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도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딱 하면 누구 거다를 다 압니다. 누가 지휘한 거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미지가 혹시 다른 쪽으로 자꾸 갈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최강욱의 다른 면모가 있고 아주 그리고 문화 교양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말은 자꾸 이렇게 일부러 거칠게 하지 실제는 문화 수준 교양이 매우 높고 이 음악 관련해서 또 뭐 미술품 관련해서 눈, 귀가 매우 밝고 높은 사람입니다. 오,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 저희가 개선에 성공했습니다.